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또 흥미로운 자료가 도착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 저도 봤는데, 소위 권력 설계 이론이라는 틀로 분석한 게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특히 여성이 호감 있는 남성과의 관계에서 성적인 만남, 이걸 어떻게 유도하는지에 대한 주장이에요. 네, 맞아요. 이게 어쩌면 좀 도발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호감은 있는데 아직 뭐 잠자리는 안 한 그런 남녀 사이에서요. 여성이 예를 들어 어떻게 벌써 막차 끊겼네? 라거나 나 좀 추워.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게 그냥 뭐 상황 설명이나 아니면 수줍어서 그러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이론에 따르면 그게 사실은 관계의 주도권은 잃기 싫고 그러면서도 이제 원하는 거, 그러니까 성적 만남 같은 목표는 달성하고 싶고 아하. 또 동시에 거절당하거나 뭐 쉬운 여자로 보일 위험은 피하려는 상당히 계산된 행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직접적으로 딱 자고 싶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걸까요? 이 이론은 뭐라고 설명하나요? 네, 그 이유를 좀 복합적으로 보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역시 가장 큰 건 거절당했을 때의 그 상처 아니면 뭐 사회적인 체면 손상 이런 두려움이 크다고 봐요. 그럴 수 있겠네요. 거절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거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로 드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쉬운 여자로 보일까 봐. 그렇게 되면 이제 관계에서 주도권을 잃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걱정 때문이라는 거죠. 아하, 바로 이 지점이 권력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맞는 부분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이걸 단순한 감정 교류로만 보지 않아요. 권력 설계라는 아주 전략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거죠. 목표 달성, 위험 회피, 그리고 관계 우위 유지. 이걸 다 고려한 계산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와,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그럴듯한 부인 가능성. 이걸 확보하는 게 핵심 요소로 작용해요. 그럴듯한 부인 가능성이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내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거죠. 음, 자고 싶다가 아니라 막차가 끊겼네. 처럼요.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뭐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거나 남자가 거절해도 난 그냥 막차 끊겼다고 한 건데 이렇게 말할 여지가 생기잖아요. 아,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두는 거군요. 와, 진짜 전략적인데요? 그렇죠. 상당히 전략적인 접근으로 보는 거예요, 이 이론은. 그럼 이 이론에서 말하는 여성의 구체적인 설계, 그러니까 그 방법은 어떤 식으로 나타난다고 하나요? 자료에 나온 예시들이 되게 현실적이었어요. 네, 맞아요. 아주 뭐랄까 일상적인 대화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하죠. 근데 예를 들면 밤늦게 헤어지기 좀 아쉬울 때 여자가 어떡하지? 벌써 막차 끊겼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면 뭐 같이 있다가 나 좀 추운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요. 언뜻 들으면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이론은 완전 다르게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이론의 시각으로 보면 이건 그냥 상황 보고가 아니에요. 여성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명분이고 동시에 남자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 상황을 던져주는 거라는 거죠. 명분이자 문제 상황이다. 네. 남자가 거기에 자연스럽게 끼어들어서 관계를 다음 단계로 진전시킬 수 있도록 뭐랄까 무대를 깔아주는 셈이죠. 아니, 근데 그냥 더 같이 있고 싶어 라고 말하면 편할 텐데 왜 굳이 이렇게 빙 돌려서 상황을 만들까요? 직접적으로 요구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거절당할 위험도 있고 또 쉬운 여자라는 그런 낙인, 그걸 감수해야 하잖아요. 아, 그쵸. 근데 막차가 끊겼다는 건 객관적인 문제 상황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그럼 우리 집에 갈래? 라든지 그럼 같이 있자. 이런 식으로 해결책을 제안하기가 훨씬 자연스러워지죠. 아하. 춥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남자가 뭐 자기 옷을 벗어준다거나 그럼 따뜻한 데 들어갈까? 이렇게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여자는 직접 요구한 게 아니니까 설령 남자가 그런 제안을 해도 뭔가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도권은 계속 쥐고 있고요. 그렇죠.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분석인 거죠. 와, 그렇군요. 남자가 스스로 해결책을 내놓고 관계를 리드하도록 판을 짜는 거네요. 근데 이 자료에서는 이걸 단순히 상황 만들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남자를 테스트하는 과정이라고도 보던데요. 그건 또 무슨 의미죠? 네, 그게 또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이론에 따르면 여성은 이런 상황 설정을 통해서 남자의 사회적 지능,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센스를 시험한다는 겁니다. 센스요? 그냥 눈치 빠르냐 아니냐 이런 건가요? 그거보다 좀 더 깊은 의미로 봐요.
단순히 뭐 추구면 옷 벗어주고 막차 끊기면 택시 잡아주고 이런 표면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고요. 여성이 말로는 안 했지만 숨겨둔 의도, 예를 들면 아, 이 여자가 나랑 더 같이 있고 싶어 하는구나, 나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길 바라는구나 하는 그 속마음을 읽어내느냐,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할 수 있느냐, 이걸 평가한다는 거죠. 아, 그럼 단순히 눈치?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네요. 훨씬 복잡한데요? 그렇습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 이론은 이걸 거의 잠재적 파트너로서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과정으로까지 해석해요. 그러니까 암묵적인 사회적 신호를 얼마나 잘 읽어내는지, 또 관계를 주도적으로 끌고 갈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여성이 원하는 걸 알아서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걸 가늠해 본다는 거죠. 물론 이 이론의 시각입니다. 이야,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그럼 이 여성의 테스트에 남성들은 보통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료에서는 남성 반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던데요. 네, 그 두 가지 반응을 대비시키는 게 이 이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첫 번째 유형이 바로 센스 있는 남자. 네, 이 남자는 여성의 말이나 행동, 그 너머에 숨어있는 진짜 의도, 그러니까 아, 나랑 더 있고 싶구나, 또는 관계를 좀 더 진전시키고 싶구나 하는 그 신호를 정확히 딱 캐치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막자 끊겼네 하면 잘 됐네, 그럼 같이 있자 라거나, 춥다 하면 자연스럽게 뭐 스킨십을 시도한다든지 아니면 더 가까이 있을 만한 상황으로 이낀다든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딱 잡아서 관계를 다음 단계로 이끄는 그런 남자죠. 네, 여성의 그 암묵적인 신호를 성공적으로 해독하고 거기에 딱 맞는 행동을 보여주는 남성. 이 이론에 따르면 이런 남성은 여성에게 아주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고 해요. 반면에 두 번째 유형은 순진한 남자, 혹은 이 이론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답답한 남자라고까지 하던데요. 네, 좀 직설적이죠. 이 남자는 여성의 말을 그냥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막차 끊겼네 하면 진짜 막차 끊긴 걸 걱정하면서 어떡하지? 택시비 줄까? 아니면 내가 택시 잡아줄게. 뭐 이런 식으로요. 아, 그렇죠. 춥다고 하면 내 옷 입을래? 아니면 따뜻한 거 뭐 사다 줄까? 이렇게 표면적인 문제 해결에만 막 급급하고 여성의 진짜 속마음은 전혀 모르는 거죠. 네, 여성의 그 전략적인 신호에는 전혀 반응을 못하고 오히려 상황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려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유형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나와요. 이 자료를 보면 여성은 자기 속마음을 전혀 못 알아채는 이 답답한 남자 있잖아요. 이 남자한테 겉으로는 뭐 괜찮은 척 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엄청 실망하고 심지어 분노까지 느낀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아니, 분노라니 이 부분이 상당히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네, 맞아요. 그 감정 반응에 대한 분석이 이 이론의 설득력을 더 높이는 지점 같아요. 여성 입장에서는 나름 용기를 내서 신호를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자가 전혀 못 알아주고 완전 엉뚱한 반응을 보이면 당연히 좌절감을 느끼겠죠. 이게 단순히 센스 없다, 이걸 넘어서 어쩌면 나한테 관심이 없나? 나랑 관계를 발전시킬 마음이 없나?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이 이론의 관점에서는요. 아, 그렇군요. 단순히 눈치가 없어서 답답하다 이게 아니라 나에 대한 관심 부족, 적극성 부족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모든 상호작용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성의 그 권력 설계는 성공하는 건가요? 실패하는 건가요? 이 이론의 분석을 따르면 결과가 어떻게 되던 간에 여성은 관계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는 성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던요? 네, 만약에 남자가 센스 있게 딱 의도를 알아채고 다가문다, 그러면 여성은 직접적으로 나 너랑 자고 싶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남자가 원해서 내가 마지못해 받아준다는 듯한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원하는 결과는 얻으면서도 주도권을 안 넘겨주는 거예요. 오,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남자가 의도를 전혀 못 알아채는 경우에는요? 그 답답한 남자의 경우. 그 경우에도 여성은 실질적인 손해를 안 본다는 게 이 이론의 주장이에요. 아, 진짜요? 네, 바로 여기서 아까 말했던 그럴듯한 부인 가능성이 힘을 발휘하는 거죠. 명확하게 거절당한 것도 아니고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지도 않았으니까 쉬운 여자라는 평가를 받을 위험도 피했잖아요. 아, 그냥 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상황 마무리하면 끝이라는 거죠. 와.
그러니까 체면도 지키고 관계의 주도권도 잃지 않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다는 설명이에요. 이야, 정말 어떤 결과든 여성에게는 손해가 없는 구조네요. 이 이론에 따르면. 네, 그렇죠. 주도권에 잃지 않는다는 거죠. 남자가 알아치면 알아치면 또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요. 네, 맞아요. 뭐 마지못해 허락하는 듯이 못 알아채면 그냥 없었던 일처럼.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이론이 묘사하는 것처럼 관계 속에서의 소통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암묵적인 신호랑 해석, 그리고 권력 유지 전략에 의존한다면 이게 과연 관계의 진정성이나 파트너 간의 어떤 깊은 연결에 대해서는 뭘 말해주는 걸까요? 왜 때로는 이렇게 직접적인 소통보다 이런 간접적인 방식이 더 선호되거나 혹은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러게요. 결국 이 자료가 보여주는 건 쉬운 여자로는 보이기 쉽고 하지만 원하는 바는 이루고 싶고 그러면서 관계의 주도권도 놓치고 싶지 않은 여성의 복잡한 마음 이걸 권력 설계 이론이라는 렌즈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가장 좀 강조하고 싶은 점은요. 이 설명이 어디까지나 권력 설계 이론이라는 하나의 특정한 이론적인 틀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아, 그렇죠. 이게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겠죠? 네, 절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여성이나 모든 남녀 관계가 반드시 이렇다고 일반화하는 건 정말 위험해요. 이 이론은 인간관계, 특히 좀 성적인 긴장감이 있는 관계를 뭐랄까 권력 역학 그리고 전략적인 행동이라는 약간은 계산적이고 분석적인 시각으로 해석하려는 그냥 하나의 시도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의 관점일 뿐이다. 네, 이게 유일한 설명 방식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진짜 현실이 그런가? 하고 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고 내 경험이랑은 완전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저도 들으면서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또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는 이거 되게 설득력 있는데 하고 공감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중요한 건 이 이론이 제시하는 그 특정 관점 자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현실의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 이 정도로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관점들이랑 비교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맞습니다. 다른 심리학적 이론이나 사회문화적인 관점들과 비교하면서 어떤 점이 같고 또 다른지 따져보는 것이 이 자료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특정 이론의 틀을 이해하되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는 권력 설계 이론이라는 좀 독특한 관점에서 여성이 관계의 주도권을 지키면서 또 부정적인 평가도 피하면서 성적 만남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간접적인 전략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네, 이 이론에 따르면 여성은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대신에 막차가 끊겼다거나 춥다는 식의 그럴듯한 명분 또는 문제 상황을 만들어서 남성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였죠. 맞아요. 그리고 그 과정이 동시에 남성의 사회적 지능, 그러니까 암묵적인 신호를 읽어내는 센스를 시험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남자가 그 신호를 읽어내던 아니면 읽어내지 못하던 그 반응에 따라서 여성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이끌거나 아니면 아무런 체면 손상 없이 상황을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의 핵심에는 권력 유지와 전략적 행동 그리고 그럴듯한 부인 반응성 확보라는 개념이 딱 자리 잡고 있다고 이 이론은 설명하고요. 그렇죠. 권력, 전략, 간접성, 테스트 이런 키워드들이 계속 나왔죠. 맞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 자료 속 이론이 제시하는 것처럼 우리의 욕망, 특히 좀 성적인 욕망에 대한 소통이 이처럼 권력을 지키고 실패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또 그럴듯한 부인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이런 전략적인 게임의 성격을 정말로 띈다면요. 이게 과연 파트너 간의 진정한 자신의 어떤 감정적인 취약성, 이걸 드러내거나 아니면 자신의 필요나 욕구를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소통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관계에서 솔직함과 투명성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고 또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 걸까요? 이런 전략적인 소통과 진솔한 소통 사이의 그 복잡한 관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략과 진심 사이의 줄다리기. 관계 속 소통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각자의 경험에 비추어서 한번 곱씹어 보시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아요. 오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이 깊이 있는 분석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